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WBC가 1라운드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맥스 슈어저가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9일에 있었던 니카라과 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3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아낸 슈어저는 난 이 시점에서 치러지고 있는 플레이오프에 준하는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만약 이 상태로 나서게 된다면 내 팔로 도박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이 아니라 시즌 중에 열린다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WBC는 늘 개최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하기에는 스프링 캠프부터 쉼없이 달려온 선수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지금처럼 스프링 캠프 기간에 하면 투수들의 참가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WBC에 맞춰 너무 일찍 몸을 만들었다가는 시즌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장 마이크 트라웃을 필두로 최고의 야수진을 구축한 미국은 하지만 제이콥 디그롬, 게리 콜, 맥스 슈어저, 저스틴 벌랜더, 코빈 번스, 쉐인 맥클라난, 카를로스 로돈, 딜런 시스, 잭 윌러, 에런 놀라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커쇼도 보험 문제로 참가가 무산되면서 웨인라이트가 1선발을 맡았습니다. 도미니카의 선수 겸 단장인 넬슨 크루스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린 50명 중 18명이 소속팀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3국의 라이벌 의식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구단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 되면서 대회 기간 유럽의 축구 리그들은 일제히 리그를 중단했습니다. 월드컵이 올려주는 매출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구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WBC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프로리그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지역 예선부터 계산한 매출이 76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시즌 매출인 28억 달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경우 11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이저리그는 지난 시즌 매출이 프리미어리그의 4배에 육박하며 다음 월드컵의 기대치에 해당되는 108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WBC는 지난 대회보다 크게 늘어난 1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메이저리그와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고작 1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위해 108억 달러짜리 리그에 방해되는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축구팀들의 경우 소속팀 선수가 월드컵을 통해 스타가 되면 이적료를 챙길 수도 있지만 메이저리그는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메이저리그가 야구 세계화를 위해 WBC를 개최하고 있지만 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슈어저의 말대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 올스타전을 하지 않는 대신 WBC 토너먼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스타 선수들의 참석률을 높이려면 오프시즌 지역 예선을 통해 8팀을 정한 다음 한미일 리그가 솔직히 재미없는 올스타전을 4년마다 한 번씩 포기하는 대신 3일 동안 8강, 4강, 결승, 토너먼트를 하면 훨씬 수준 높은 대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스타전 개최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올스타전을 포기하기가 어렵지만 WBC 역시 올스타전처럼 돌아가면서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회 기간 미국으로 건너와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하고 경기를 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리그를 해야 하는 큰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즌 중 개최는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하나의 해결책은 WBC가 수익 배분을 일본과 한국에게 유리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WBC는 순수익의 47%를 상금으로 쓰고 나머지 53%를 각 리그가 나눠 가지는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가 공동 개최자의 자격으로 무려 35%를 가져가고 일본이 7%, 한국이 5%, 국제야구연맹이 5%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수익 지분을 높여주고 특히 일본을 크게 높여주게 될 경우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게 프로리그 출범 당시의 목표인 일본은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가국이 20개로 늘어난 이번 WBC가 더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무척 반가운데요. 그야말로 낭만의 WBC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조에서는 본선 성적이 오전 전패였던 파나마 선수들의 간절함과 일본식 응원과 한국식 응원이 절묘하게 합쳐진 대만의 응원 지옥을 볼 수 있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응원에 얼굴에 짜증을 드러냈던 네덜란드가 대만에게 패한 반면 응원곡에 맞춰 리듬을 탔던 쿠바 선수들은 대만을 꺾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와의 8강전을 앞두고 있는 쿠바는 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참가해 민폐가 됐던 세스페데스가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 이탈을 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조에서는 체코가 찐주인공이었는데요. 제가 해설하기로 되어 있던 호주 체코전의 지상파 중계가 우리 팀의 부진으로 취소된 점이 아쉽긴 하지만 체코 선수들은 낭만 그 자체이자 WBC 개최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오타니를 3구 삼진으로 잡은 공을 손에 쥐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지었던 온드레이 사토리아는 1라운드가 끝난 후 오타니를 찾아가 체코 선수들이 모두 사인한 유니폼을 전달했고 아버지와 조부모를 잃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2년이 되는 날에 체코를 상대했던 사사키는 102마일짜리 공으로 마친 윌리엄 에스칼라의 숙소를 찾아가 과자를 잔뜩 주고 왔습니다. 라스 누빠와 토미 에드먼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소속팀에서의 지위가 훨씬 높은 에드먼이 환대를 받으며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한국팀의 성적과 본인의 성적이 좋지 않는 바람에 조용하게 미국으로 돌아간 반면 누빠는 1라운드 활약이 좋았던 데다 오타니와 꽁냥꽁냥하면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포수 앤드류 키즈너가 만든 페퍼 그라인더 세리머니를 가져와 일본 전역에 유행을 시킨 누빠는 경기를 앞두고 구리야마 감독이 프리게임 스피치를 시키기도 했는데요. 누빠가 유행시킨 페퍼 그라인더 세리머니는 일본 야구 팬들은 물론 축구 선수들까지 골을 넣고 하고 있습니다. D조에서는 21살의 니카라과 투수 두케 헤베르트가 후안 소토, 훌리오 로드리게스, 라파엘 데버스를 모두 삼진으로 잡은 후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디트로이트 스카우트와 만나 계약을 맺었고 미겔 카브레라의 라스트 댄스인 베네수엘라는 카브레라가 매 경기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클럽하우스 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라고 외친 미기는 하지만 오늘 있었던 니카라과전에서 경기력은 바닥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은 C조와 D조의 마지막 날인데요. C조는 미국이 콜롬비아를 꺾으면 3승 1패로 진출이 확정됩니다. 콜롬비아는 멕시코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영국과 캐나다에게 모두 패했기 때문에 미국의 어렵지 않은 승리가 예상됩니다. C조는 나란히 2승 1패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탈락하는 승자 독식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캐나다는 주포 프레디 프리먼이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악재가 생겼습니다. D조는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며 일본에 이어 사전 전승을 노리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예상외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게 모두 패한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끝장 승부를 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나란히 이스라엘을 10대0 콜드게임으로 꺾은 도미니카와 푸에르토리코는 도미니카가 자니 쿠에토를 선발로 내는 반면 마커스 스트로먼을 첫 경기 니카라과전에 써버린 푸에르토리코는 헥터 산티아고나 데릭 로드리게스가 나서게 돼 선발 카드에서 도미니카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첫 경기 이후 타선이 살아난 도미니카와 지난 경기에서 합작 퍼펙트를 달성한 푸에르토리코의 내일 경기는
저의 마지막 WBC 중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WBC 소식과 그동안 소홀했던 스프링 캠프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